안녕하세요. 바이러토크의 이학사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이 키토시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토시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케톤체를 이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토시스에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물론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이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케톤체를 쓰고 있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키토시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장점, 브레인의 뇌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다이어트, 이 키토시스가 계속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이 키토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7가지 그 신호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고 이걸 들으시고, 이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일주일에서 열흘이 되면 지나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째,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 키토 플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키토 플루는 여러분 독감을 플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독감 걸린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없고 힘이 없고 꼭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콧물도 안 하고 재채기도 없는 그런 감기를 앓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토시스에 제일 먼저 돌입하게 되면 이 키토 플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던 분, 중간쯤에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다리가 띄어지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즐거운 하나의 신호입니다. 키토시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이 잘 안 와요. 머리는 맑고 정신이 아주 참 맑은 것 같은데 잠이 잘 안 오는 거, 이것도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또 이제 소화기계에 조금 이상이 생겨요. 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변비를 할 때는 야채를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설사를 할 때는 이제 갑자기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드시게 되면 위에서 잘 어댑테이션 피리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 또는 새벽쯤 돼서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그네슘을 평소 때 드시던 것보다 한 알 정도 더 드시게 되면 무사히 잘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쥐가 날 때는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씨솔트, 바닷소금 있죠? 그 결정체 좀 굵게 나오잖아요. 굵은 소금 하나를 혀 밑에다가 넣고 주무시는 것도 이 밸런스,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쥐 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쥐가 나면서 또 무릎이 시리다거나 그런 것도 경험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살이 빠지면서 수분이 가지고 나가는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니까 탄수화물이 가져다 주던 미네랄이 또 없을 때 이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도 드시게 되는 그 보조제 있잖아요. 비타민 B 컴플렉스 많이 드시면, 그것을 하나 드시던 분들은 2알로 늘리시면 훨씬 더 쉽게 이 기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히토 래쉬가 올 때가 있어요. 다리 쪽으로도 오기도 하고 목 있는 쪽으로도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발진같이 둥글둥글하게 나기도 하고 팔긋팔긋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오는 때도 있고요. 그냥 산만하게 다 퍼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발목 있는 쪽으로 그렇게 래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던 그 징크를, 아연을 한 타블렛 더 먹게 됐고 계속 하니까 그게 사라졌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키토 플로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의 그런 증상들은 보통 2주 안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키토시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제 이 몸이 그동안 쓰던 탄수화물에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원이 바뀔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키토시스를 경험할 때는 내가 드디어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토시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 키톤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당뇨나 혈압,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요. 탄수화물 먹었을 때 오는 그런 식곤증들이 없기 때문에 몸이 좀 가볍고 그리고 위에 부담 같은 것이 없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감량을 빨리빨리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당을 빨리 내리고 싶다. 내 혈압을 좀 빨리 정리하고 싶다. 할 때는 MCT 오일 조금 더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뿌려서 드시면 좋겠고요. 김 같은 거 구우실 때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서 옛날에 그 쇼팅 같은 거 이렇게 바르시던 그런 기분으로 바르셔가지고 소금 뿌려놨다가 김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처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여가면 굉장히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좋아하시는 고기 같은 거 많이 구워 드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좋은 키로로 들어가면 이런 동물성 지방을 조금 배제하고 식물성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클린 키로를 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거 좋은 키로, 나쁜 키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1대 2대 7로 잘 조정하셔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통풍이나 이제 관절염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백질의 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작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좋은 기름으로 채우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하나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키토시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reat day.